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콜라비팀 백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9월부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최근까지 총 5만 개 이상의 수요 기업이 선정되었고 250여 개가 넘는 공급 서비스가 제공 중인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거에 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아주 중소기업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비대면 서비스가 무엇인지,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는 어떤 서비스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중소기업 벤처부 주관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 중 하나고요. 비대면 서비스 도입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을 하면서 자부담금 40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당연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는 처음에 총 8만 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라고 공문을 했었는데 지금 한 6만 개 정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마감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금 10%만 지원금을 내면 총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6대 분야 비대면 서비스, 크게 네트워크 보안, 재택근무, 네, 협업 툴을 뜻하는 거고요. 화상회의, 에듀테크,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돌봄 서비스까지 해서 6가지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고요. 수요 기업 확정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 가지 서비스 이상을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부담금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종료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몇 가지 저희 콜라비 팀에도 여러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네 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서비스 이용 기간은 8개월인가? 재택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를 여러 개 구입해도 되나요? 서비스 비용 책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용기간은 8개월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각 서비스마다 상이하고 8개월 이내의 바우처를 다 써야 하는 거고요. 그 결제를 한 후에 8개월 동안 사용이 아니라 저희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결제를 하면서 상담을 따로 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 형태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어쨌든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재택근무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중소기업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여러 개 구입해도 되는가라고 하시는데 네, 가능합니다. 400만 원 바우처 내에서 공급 서비스를 여러 개, 뭐 10개든 상관이 없어요. 금액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 비용 책정은 대략적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이용 인원 그리고 이용 개월수, 단가를 곱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서비스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비대면 바우처가 선정된 기업들은 이제 K 바우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 중간에 6가지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중 하나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 서비스를 또 클릭하면
네, 콜라비를 클릭할 경우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 지금 빨간색 버튼이 보이는데요. 거래 상담 요청이라고 작게 써져 있는데 구매를 하고자 할 때 거래 상담 요청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급 기업에 거래 상담이 오기 때문에 안내를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제 결제 요청을 공급 기업에서 하면 이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발급하신 분들은 카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로페이를 이용하셨으면 제로페이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아래에는 상세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서 궁금하신 점을 먼저 충분히 해소를 하시고 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고 난 후에 거래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럼 서비스를 어떻게 선정을 하면 좋을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6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만 하나를 클릭하면 전체 서비스가 167개,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167개고요. 네, 재택근무 툴 같은 경우에는 652개가 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600개를 넘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지? 우리 조직에 필요한 서비스는 뭐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지? 어떤 서비스가 잘 나가지? 라는 궁금증을 누구나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공하는 곳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콜라비 팀에서는 네, 이렇게 크게 프레임워크를 정리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포트와 프라이머리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서포트에는 인사관리, 세무, 재무관리, 근태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에는 영업관리, 그리고 내부 소통을 위한 툴, 외부 협업을 위한 툴, 그리고 외부 소통을 위한 툴, 계약, CS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총 9가지로 프레임워크를 먼저 나눠봤고요. 네, 여기서 먼저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비대면 바우처 안에서는 화상회의 툴이기 때문에 먼저 이 2가지를 좀 짚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화상회의 서비스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단 크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룹별로 화상회의에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총 크게 4가지로 했고 그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다른 툴 3가지를 더해서 회색으로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교육용 화상회의가 있고 기업용 화상회의가 있고 언택트 화상채용 그리고 전자칠판까지 있는데요. 전자칠판은 화상회의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상통화가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볼 때도 이렇게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먼저 보시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과 잘 맞는 것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화상채용, 교육용, 기업용이라고 좀 명확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또 기능이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우리 기업이 원하는 기능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설정했습니다. 네, 좀 보시기 쉬운지, 네, 쉬운가요? 네, 교육용 화상회의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용 화상채용, 그리고 전자칠판. 이렇게 보시면 교육용이 굉장히 이제 기능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보시면 과제 제출이나 관리자 권한이나 자료 공유 같은 평가 기능 같은 이제 교육에 최적화된 기능이 있다 보니까 많고, 거의 기업에서는 크게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서는 원하지 않는 기능도 교육용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용 화상회의는 좀 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용 화상회의는 업무를 위한 모든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 채용 같은 경우에도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에 또 평가 기능이나 관리자 권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는 점을 여기서 먼저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전자칠판은 화면 공유가 가능하고 또 화상회의가 가능하고 또 판서 기능이 가장 강력한데 이제 칠판이다 보니까 판서 기능을 제일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을 쭉 나란히 세워서 보면은 뭐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기능이 되게 많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이 정도에서 그친 다음에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저희가 특징과 활용도 그리고 기업 적합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교육용 화상회의는 관리자에게 유용한 기능이 다수 아까 보셨다시피 가지고 있고 그 기능 체크를 해놓은 것 이상으로 관리자 권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발표자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교육용이지만 일반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 개설을 통해서 강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강의 사업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부분이 활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강의 기업이나 비대면 세미나 그리고 그룹 토의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 그리고 비대면 평가와 결과 관리가 필요한 기업, 기업 내부에서 행사 송출이 많은 기업에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기업용 화상회의는 아까 보셨다시피 확실히 기업용 그냥 회의를 위한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최적화된 시스템이고요. 누구나 편하게 기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본질만 갖추고 있어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외부 미팅이 많은 기업에 권해드리고요. 언택트 미팅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 툴을 찾고 있으실 테니 제도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말로 기업용 화상회의 툴을 도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언택트 채용 툴은 평가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면접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서 지원자 분석에 용이합니다. 지원 대기실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별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자 분석에 용이한 점은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번 그 사람의 말이나 이제 모습들을 녹화를 해놓고 다시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면접을 했을 때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업 적합도는 대규모 채용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 그리고 다수 대 다수 면접 진행이 필요한 기업, 정량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권해드립니다. 다수 대 다수 미팅은 기업용이나 그리고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명이 한 곳에 접속한 느낌인데 이 면접 툴은 그 면접관과 채용자가 이제 딱 나뉘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대면 면접 때처럼 다수 대 다수 면접을 편하게,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이서 다 면접을 진행하시는 곳에서는 이 툴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택근무 협업 툴입니다. 네, 되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에도.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화상회의 툴 외에도 메신저, 그룹웨어, 협업 툴,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그룹웨어, 전자계약 서비스, 고객 상담, CRM, 네, 인사관리 서비스 모두 다 담고 있는데요. 네, 재택근무 툴에는 크게 인사관리, 근태관리, 세무재무관리부터 먼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툴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 3장 정도로 나눠가지고 좀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재택근무 툴로 이 3가지를 꼽을 수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사관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에 최적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퇴사관리나 근태관리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툴도 있고요. 성과관리까지도 지원하는 툴도 있습니다. 근태관리는 오히려 인사관리가 가능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근태 관리를 조금 더 심화해서 유연근무제 관리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통합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근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사관리 툴과 조금 다릅니다. 세무재무관리와 이제 근태관리, 인사관리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세무재무관리에서도 근태관리와 인사관리 서비스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태 관리와 급여 정산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무 재무는 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도 이제 급여 정산 기준으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태 관리를 완전히 최적화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수납 시스템이나 회계장부 자동화나 급여 정산, 근태 관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인사관리는 조직 인사관리와 비대면 근로계약에 용이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입퇴사 관련 회계 업무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인력 파견 기업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데 대면하기 어렵고 제출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없는 기업에서는 이 툴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태 관리는 아까 근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유연근무제가 이제 막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게 굉장히 용이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사 근태 관련 대시보드로 조직 현황을 한눈에 캐치할 수 있고 인사관리 서비스와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인사에 대한 기능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점 운영이나 인력 파견 기업 그리고 근태 기준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는 기업에서 이 툴을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 관리와 인사 근태 관리를 어느 정도 더한 툴인데요. 자동화된 정산 시스템으로 오류를 감소시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이것도 똑같이 지점 운영 기업이나 인력 파견 기업에서 이용을 하시면 오차 범위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급여 정산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금 계산이나 하는 것들도 되게 오차 범위가 클 수 있는데 수기로 했다가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사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태나 뭐 인사관리나 세무재무 관리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툴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이게 구축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비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원래 사용하시던 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새로운 툴을 도입하셔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택근무 협업 툴 서비스 프라이머리 가장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협업에 필요한 툴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크게 진짜 대표적으로 협업 툴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서 언제나 필요한 메신저, 그룹웨어,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한번 묶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이 중에 콜라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보시면 기능표에서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메신저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화상회의, 파일 공유, 검색 기능, 원격 제어, 그리고 일정 관리, 이메일까지도 지원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룹웨어는 많은 서비스를 한 곳에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이버웍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까지도 되고요. 일정 관리, 전자결제, 드라이브,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이메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콜라비를 포함한 협업 툴에는 이제 기능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고 콜라비는 원페이지 협업 툴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안에 모든 업무 내용을 담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이고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콜라비는 한 페이지에 이 모든 기능을 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파일링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뭐 건설업이나 디자인이나 이제 용량이 큰 파일을 주고받는 곳이거나 아니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파일 보안이나 파일 복구 그리고 드라이브
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메신저부터 한번 특징과 기업 적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신저는 카톡보다 체계적인 업무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보안이 기반이 된 대화 기록이 되고 일상과 업무의 분리네. 카톡에서 계속 일상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파일 관리도 가능합니다. 네, 뭐 대다수의 기업이 메신저는 필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카톡으로 인해서 업무와 일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또 그리고 보안이 기반이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기업은 이번 3회에 이제 세계적인 메신저를 도입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웨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하고 있고 조직의 공통 공간을 형성해서 이제 만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된다는 장점과 조직 현황의 가시성이 확보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적합도는 이제 그룹웨어는 좀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막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 기업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과 메신저 외에 업무 내용을 아카이빙해서 관리와 공유가 필요한 기업에게 권해드립니다. 협업 툴은 네, 워크플로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소시키고 할 일과 스케줄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업무 상황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룹웨어의 조직의 공통 공간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협업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리에 가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협업 툴입니다. 기업 적합도는 인원 규모 상관없이 또 업무의 체계가 잡히길 원하는 기업, 그리고 메신저 이용이 너무 많아서 업무의 히스토리가 관리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꼬이는 기업이나 업무 상황 공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재택근무 제도화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협업 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바이러스 노출이 최소화된 문서 보안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쉬운 사용성과 기업용 보안에 특화된 스토리지, 그리고 파일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파일 위주의 모든 업무 내역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업 적합도로는 인원 규모 상관없이 업무 자료 보안이 필요한 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디자인, 영상 등 파일 유출 방지가 꼭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재택근무 협업 툴 중에 프라이머리 툴, 고객과의 접점을 위한 기본적인 비대면 툴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게 CRM, 전자계약 서비스, 고객 상담 CS 서비스, 그리고 원격 지원 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서비스들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공급 서비스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서로 접점이 없고 이 서비스들은 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기능을 정리해봤습니다. CR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고객 상담 서비스는 B2C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꼽히고 있죠. 또 원격 지원 서비스는 현장에 AES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전자계약 서비스까지 해서 이 네 가지가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네, 기능들을 보면 이렇게 매출 분석, CR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통한 매출 분석과 영업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고객 상담은 응대를 하고 또 고객이 잠재 고객을 확보해서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래프화나 무기 현황을 그래프화해서 이제 고객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자계약 서비스는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아니더라도 굳이 만나서 도장을 찍고 시간을 낼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서비스로 요즘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격 지원 서비스도 자동차 관련 AS 기업이나 또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 자동화로 업무를 축소시키고요. 고객 밀착 관리가 가능하고 정량적인 영업 성과 분석이 가능해서 이제 세일즈
업무가 주인 회사에서는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고객 분석까지도 가능해서 영업을 통한 고객 성과 창출에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기업 적합도로 하면 고객 정보와 영업 활동 정보 자산화가 필요한 기업. 수기로 하고 각자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명함을 주고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모색하고 또 이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기업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 기반인 기업, 영업 성과의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 이런 경우는 이제 영업 담당자들의 성과를 매기고, 그리고 평가를 진행해서 진급이나 또 성과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상담 서비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특징으로는 빠른 응대가 가능한 점,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 피드백이 가능한 점, 고객 커뮤니케이션 내역, 아카이빙이 가능하고, 잠재 고객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에서도 선호하냐면 B2C 기업, 그리고 게임사나 IT 서비스 기업, 잠재 고객 대상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CS는 이제 고객 B2C 하고 IT 서비스, 어쨌든 고객과 계속 밀착해서 응대를 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다 보니 예전 같았으면 전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의견을 듣고 했겠지만, 랜딩 페이지에 CS 관련 서비스만 넣어놓으면은 고객들의 마음을, 고객들의 의견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계약 서비스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강화된 보안 체계로 계약서 관리가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도장도 찍을 수 있고, 사인도 할 수 있어요. 계약서도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시간을 정해서 만나지 않아도 돼서 계약 진행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된 점, 그리고 좀 더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계약 서비스가 보편화된 변화는 굉장히 기업에서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적합도로는 엔터테인먼트나 또 공연 기획이 많은 기업,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나 이제 공연하실 분들과 계약이 많은데, 그리고 제휴하는 사업도 많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업무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휴 마케팅 주축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기업, 그리고 프리랜서 고용 기업에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원격 지원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원격 지원과 실시간 서비스 피드백이 가능하고, 실시간 AS가 가능하고, 고객 밀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서 빠르게 이제 개선을 해갈 수 있는 원격 지원은 서비스를 개선해 갈 수 있는 툴입니다. IT 서비스 기업에서 선호하시고요. 현장직 운영 기업, 그리고 제품 수리와 사고 현장 지원 기업에서도 이 원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서비스를 개선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테고리별로 또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특징과 기업 적합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대표 서비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콜라비 팀에서 숙제를 하다 보니 협업트의 콜라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아이크, CRM, 세일즈 인사이트, 그리고 전자계약 대표인 모두사인, 고객상담 대표인 오큐파이까지 총 5가지 서비스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 기업에도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대표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모두사인이 전자계약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사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체결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상태 확인부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이나 앱 설치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계약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계약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꼭 필수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두산, 그리고 맥도날드, 롯데 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드사인은 단 5분 만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고요. PC나 태블릿, 모바일 모든 기기에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맞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 서비스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를 이메일에 반영하는 이메일 맞춤 브랜딩, 그리고 다량의 계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량 전송이 가능하고, 조직 내 구성원 간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하위 계정을 통해서 이제 그 조직에서도 계약서를 공통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관리자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위 계정을 통해서 조직 팀의 그런 계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2년간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면 이제 바우처 요금대로 했을 때 본인 부담 10만 원 2년 동안 네, 이렇게 지금 금액이 이력서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에 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지금 바우처를 이용하시면 원래 금액보다 엄청나게 절감된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좀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사인 상세 페이지에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기능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세부적인 기능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한 후에 바우처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협업틀 콜라비입니다. 네, 콜라비는 한 장의 페이지 안에 협업의 모든 과정을 담아서 정리하는 원페이지 협업툴입니다. 원페이지 협업툴이 요즘 좀 떠오르는 키워드인데요. 협업툴계에서는 이제 한 장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흐름대로 입력만 하면 콘텐츠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또 한 페이지만 봐도 업무의 히스토리를 모두 다 관리할 수 있어서 원페이지 협업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퀴비나 드롭박스 페이퍼나 노션 등 이런 서비스들이 원페이지 협업툴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제 노션, 트렐로, 아사나, 슬랙의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고요. 키 하나로 업무 내역을 컨텐츠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칸반과 할 일 진행 목록 등 프로젝트 추적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가 얼마나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시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콜라비 소개와 같이 콜라비는 동영상을 통해서 좀 대략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워크플로우를 담은 올인원 협업툴 콜라비를 소개드립니다. 먼저 업무 시작을 위해 콜라비 메신저에서 나눈 중요한 대화는 클릭 몇 번만으로 콜라비 이슈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화로 나눈 업무 주제를 구체화하려면 에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키만 입력하면 일정과 표, 그리고 할 일까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의견은 댓글을 이용해 주고받고 공유해야 할 파일, 이미지, 관련된 이슈, 개발을 위한 소스 코드도 에키 하나로 체계적이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슈의 진행 단계는 아이콘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전체 이슈는 칸반을 통해 진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좀 전에 에키를 이용해 등록했던 할 일도 이렇게 자동으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 일에서 지정한 마감 기한은 캘린더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 모든 내용은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료가 언제 어디에 있든 워크플로우를 따라 쉽게 협업할 수 있는 점이 콜라비만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제 콜라비 하나로 업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스마트하게 일해보세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일을 컨텐츠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칸반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셨을 텐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 기반 원페이지 협업들은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슈를 공유하고 할 일을 할당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고 그 모든 히스토리를 기록합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흰색 부분에 제목이 있고 그 밑에 갈색깔로 일정이랑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입니다. 에키를 이용해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입력을 하면 엔터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갈색으로 일정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요. 밑에 에키를 이용해서 에반, 앨런, 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내에 직접적으로 호출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재생 버튼 같은 버튼과 그리고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완료되었는지 나와 있고요. 이 할 일도 L키를 입력해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댓글 영역이에요. 이 이슈와 관련된 의견을 빠르게 댓글 영역에 입력을 하고 또 멘션 호출로 그 담당자를 호출하고 언제 의사결정을 요청했는지 할 일을 등록했는지 시간과 히스토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로운 소식을 한순간에 캐치업. 네, 새로운 업무 진행 상황을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는 새로운 소식과 관련된 나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기능입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나를 직접적으로 호출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할 일을 할당했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요청했거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보시면 맨 처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골뱅이 키가 3개, 그리고 체크박스 5개, 그다음 그 옆에 체크가 하나라는 의미는 나를 3번 언급했고, 그리고 할 일을 5개 주었고, 의사결정을 하나 요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인에는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모두 다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노란색을 통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빠르게 캐치하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각 이슈별로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칸반 기능인데요. 칸반으로 이슈별 진행 상황을 별도로 물어볼 필요 없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의 중과 그리고 진행 중 그리고 보류, 완료 상태로 4가지 상태로 이 업무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업무의 진행 상태를 이 칸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얼마나 됐지? 라는 궁금증을 이 칸반을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그 업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칸반 기능이 있으면 그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가시성이 굉장히 쉽게 확보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할 일들도 아까 이슈 페이지에 그냥 기록만 했는데 여기에 목록으로 다 쌓입니다. 나에게 할당된 할 일과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그냥 제가 수기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슈 페이지에 그냥 업무 흐름대로 할 일 이렇게 해야지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목록으로 정리돼서 나중에 나에게 할 일이 뭐가 있었더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줬더라?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박스와 아이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목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할 일 목록뿐만 아니라 페이지에 입력한 모든 컨텐츠가 한 파일함이나 아니면 할 일 목록이나 아니면 캘린더로 다 정리되는데요. 보시면 파일을 에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파일함에 종류별로 다 쌓이고 그리고 이미지도 그렇고요. 의사결정을 요청하면 의사결정 목록이 새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일정을 등록하면 캘린더에 일정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별도로 이 일정을 캘린더에 들어가서 등록할 필요 없이 업무에서 나왔던 대로 페이지에 그냥 텍스트로 입력만 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종류별로 정리된다는 게 저희 콜라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다음은 CRM 솔루션 세일즈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일즈 포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되어 있는 고객 정보와 영업 정보를 통합할 수 있고 단순 반복적인 엑셀 업무를
통해서 있을 업무를 최소화하고 또 대면 미팅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업무 집중을 통해서 영업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업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시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LS전선, 그리고 SK, CJ, 하나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업 세일즈는 어느 기업이나 꼭 필요한 업무다 보니까 이 부분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약 정보 관리가 일단 가능합니다. EIP 같은 경우에는 회계와 생산 계약 이유를 관리할 수 있는데, 세일즈 포인트는 계약 이전의 거래처 정보, 영업활동 계약 정보까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IP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전 관리가 그러니까 다 이후 이제 계약이 성사된 이후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고객들을 놓치거나 또 고객들 잠재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CRM 솔루션이 꼭 필요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PC나 모바일, 원래는 PC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세일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영업 담당자들이 외부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의 한계를 깨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고객의 정보를 얻고자 할 때도 현장에서 얻고자 할 때 또 본사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고 영업 활동이나 계약 분석까지도 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미 1,400명이 이용하는 대표 CRM 솔루션으로 세일즈 포인트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업종별 대표 기업에서 도입한 안정적이고 활용성이 검증된 CRM 솔루션이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진짜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네,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대표적인 CRM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로 이어지는 관리 솔루션으로 텍스트 중심의 영업 정보를 데이터 자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고객 대응과 빠른 협업이 가능하고 영업의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가적인 업무가 영업 담당자에게는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영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비대면 솔루션이나 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업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점입니다. CR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 담당자의 업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점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를 뭐 찾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막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트래킹하는 이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대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여기는 수치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오큐파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큐파이는 B2C 기업에서 꼭 필요한 CS 고객 지원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B2C뿐 아니라 오큐파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나 IT 서비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사 중소기업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번 CS 솔루션으로는 오큐파이를 선정하게 됐고요. 다양한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과의 대화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해서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별도 앱 설치나 뭐 설치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의 문의를 하나로 또 통합하고 메모와 담당자 배정을 통해서 상태를 관리하고 고객 밀착 관리가 가능한 툴입니다. 네,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타겟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접수되는 문의를 한 곳에서 모읍니다. 대화도 가능하고, 네, CS 관리의 가장 큰 부분이죠. 뭐 답변 작업 페이지에 메모를 남겨서 팀원과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의 질문이 왔을 때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메모를 우리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에게는 메시지가 따로 가지 않고 우리 담당자, 우리 내부에서 소통을 하고 그 고객과의 대화 안에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러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히스토리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상세 정보, 기기 정보와 아이디 등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남기면 이 고객은 이런 특성을 가졌구나. 우리에게 질문하는 고객들의 특성은 이렇구나.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어느 정도의 잠재 고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는 고객 스스로 해결하고 중요한 소통에만 집중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FAQ, 저희가 많이 하죠. FAQ를 해서 자주 찾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고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문의 접수 템플릿이 있어서 문의 유형에 따라서 양식을 통해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PC나 태블릿, 모바일 같은 디바이스에서도 외부에서도 고객이 문의가 오면은 답변을 할 수 있고 고객도 외부 온라인으로 하든 뭐 외부로 하든 언제든 문의를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서 고객과의 소통에서 플랫폼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되고 지루한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답변이 있어서 뭐 자주 쓰는 답변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굳이 담당자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답변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배달봇이나 스케줄봇, 이 봇이 챗봇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한 조건과 작업 방식을 설정하면 티켓에 대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네, 그리고 고객 알림 봇이라고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문의 진행 현황을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지금은 이 정도 됐다. 뭐 지금 환불 상태가 됐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이제 클릭만으로 고객에게 알릴 수 있어서 이 챗봇을 통해서 별도로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 작업이 있는데요. 리포트 기능이 있는데요. 고객 지원 현황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시스템과 업무 퍼포먼스를 향상시킵니다. 보시면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숫자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날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이날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많이 적게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이번에 목표가 우리 문의를 줄이자 아니면은 뭐 클레임을 줄이자라고 목표를 잡았을 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클레임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했을 때 들어오는 문의량의 증가량을 보고 이게 업데이트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널별로도 확인이 가능해서 무엇보다 이제 오큐파이는 그냥 오큐파이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 외에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 놓고 접수된 문의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일이 들어오는 문의를 나중에 대시보드에 관리한다고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완하고 오히려 이 안에서 정량적으로 또 그래프화 시켜서 한눈에 그냥 어디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하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업편 스토리지의 특화 서비스이고요. 또 건설업, 포스코나 방송국, MBC, 모나미 등에서도 이용 중일 만큼 굉장히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큰 용량의 파일의 히스토리와 버전 관리가 뛰어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하이크 메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용 요금제나 뭐 이제 각 기업의 로고 뭐 변경 이거는 뭐 심플하게 이 정도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계정 기업을 설정해서 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도메인을 입력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죠. 그냥 뭐 아이디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네, 파일을 보관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아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URL 공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회원가입 없이도 이 파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면은 유출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URL 공개 기한. 그래서 일주일을 설정하면 일주일 후에 이 URL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접속해도 일주일 후에는 파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출 방지에 대한 부분이 특화되어 있고요.
이제 수락 요청을 보낼 수 있고요. 수락을 하고 난 후에야지 이제 권한을 받을 수 있고 그 권한도 세부적으로 있어서 뭐 읽기 전용이나 수정 가능 권한을 선택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일 세부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파일에 대한 의견을 바로 디자인 파일에다가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파일이요? 라고 막 메신저에서 막 주고받을 필요 없고 이 파일 내에서 바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요금제로는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바우처 적용 금액은 아니고요. 원래 금액입니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크게 금액의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스토리지는 무엇보다 이제 파일을 보안에 특화되어 있고 파일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에 적합한 서비스 찾는 방법 4단계를 나눠서 오늘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카테고리별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서비스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기능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기능별로 활용도와 기업 적합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잘 맞을까를 알아볼 수 있었고 또 대표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효율성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꼭 찾을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웨비나가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